자, 6번 문제. 얘는 두 번 풀 건데요. 일단은 요거를 제일 쉬운 방법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노가다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왜 추천하지 않냐면은 첫 번째 풀이는 이게 이런 식으로 풀면 어떤 문제는 풀리지만 조금만 더 꼬여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풀기가 힘들어요. 자, 아무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죠. x에 대한 다항식 fx를 뭘로 나누냐면은 얘를 x-1 곱하기 x-2로 나눠요. 자,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몫이 q1에 x만큼 생기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다항식 fx를 이번엔 뭘로 나누냐 하면 x-2 곱하기 x-3으로 나눠요. 역시나 얼마인지 모르지만 몫이 생길 거고요. 나머지가 4x-에 8만큼 남는데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럼 여기에서는 fx에서 x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거나 2를 집어넣은 거나 둘 다 똑같이 0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밑에서는 fx에서 2 집어넣은 거는 0 되는 거 맞고요. f에 x 대신에 3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3, 4, 12에다가 8을 뺐으니까 이게 4가 남을 겁니다. 그치? 자, 이렇게 세 개의 조건식을 찾아놓고 난 뒤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이러한 다항식 fx를 x-1 곱하기 x-의 2 곱하기 x-3 이런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얼마인지 모르는 몫이 생길 것이고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여야 되죠. 자, 따라서 요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이하의 나머지를 갖게 될 겁니다. 문제에서는 r 0의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결국 c를 찾아라 이 말인데 문제에 따라서는 나머지 전체를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무시하고 그냥 나머지에 대한 a, b, c 값을 다 찾도록 할게요. 그냥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x 대신에 하나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생길 거고요. 그게 f1인데 0이었죠 아까. x에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4a에다가 플러스 2b에다가 플러스 c라고 생기고요. 얘도 f가 아까 0이었죠. x에 3 집어넣게 되면 이게 제곱해서 9a에다가 플러스 3b 플러스에 c라고 생기고요. 이게 4가 돼야 돼요. 자, 편의상 위에 있는 식을 기읍, 밑에 있는 건 니은, 제일 밑에 있는 거 디귿 이렇게 갈게요. 그래놓고 이제 연립을 해야 되겠죠. 니은에다가 기읍을 뺍시다. 그럼 c가 없어지겠네요. 3a에다가 플러스에 b라고 생기고 요게 0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없애야 되니까 이번에는 디귿에다가 니은을 빼죠. 9a에다가 4a를 뺐으니까 5a, 3b에다가 2b를 뺐으니까 플러스 b가 남고 c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죠? 역시나 한 번 더 연립해주면 2a가 4가 되니까 a는 2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b는 마이너스에 6이겠죠. 다 더했을 때 0이어야 되니까 c는 4가 되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c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r 0이니까 사실 c만 남죠. 그죠? 그래서 요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선생님이 지금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들이 조금 빠르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것보다는 얘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일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으로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고등학교에서 당식을 정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식 변형이라고 했어요. 주어진 식을 단순히 인수분해하고 전개하고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계산대 값을 찾아주고 사실 그걸 못하는 인문계 고1 학생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fx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요식 요거를 한번 다시 쓸게요. 그냥 위에 있어서 또 하기가 좀 그랬네요. 자, fx를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2에 Q3에 x만큼 생겼고 나머지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만큼 남아요. 자, 라고 하면 얘를 x-1 곱하기 x-2로만 나누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두 문제 정확히 몇 번이었죠? 번호가 생각이 안 나니 3번, 4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풀 때 연습을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걸로만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x-3 곱하기 q3에 x만큼 생길 거고요. 근데 지금 이걸로만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2차식으로 나누었다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나머지가 2차식이 되면 안 돼. 나머지는 1차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1 곱하기 x-2로 나누죠. 그랬을 때 몫이 얼마만큼 생길 거냐면은 여기가 a만큼 남을 겁니다. 몫이 a만큼 생기겠죠, 당연히. 자,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혹시나는 높아심에 앞 챕터에서 우리가 직접 나누기를 한 게 있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나누기 얘 전개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생기고 직접 나눈 다음에 몫이 a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자, 얘는 지워버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꾸 시험 대비가 아닐 때는 앞 챕터에서 연습을 했던 부분도 수업 시간에 설명은 하고 지나가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인강이고 시간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수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고 지나갈 여유가 생겨요. 근데 실제로 진도가 나가는 수업에서는 얘들 같은 경우를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뒤에 진도 나갈 부분을 못 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 내용들 복습은 확실하게 해 두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이걸로 나누었다고 생각했을 때 A 부분까지는 몫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문제 조건식을 한번 보게 되면 원래 다항식 fx는 x-1 곱하기 x-2로 나누었을 땐 나머지가 분명히 얼마 남아야 되냐면은 아이고 왜 이러니 나머지가 얼만큼 남아야 되냐면은 0만큼 남아서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밑에 적은 식도 똑같이 fx라는 식이기 때문에 뒤에 남는 나머지는 0이어야 돼요. 하나도 남으면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똑같은 fx를 똑같은 식 x-1 곱하기 x-2로 나누었는데 이 식이 나머지가 0이 안 된다면 그럼 같은 fx라는 식이 아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x에 1 집어넣었을 때 0이고 2 집어넣었을 때 0인 거는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x에다가 3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f의 3은에서 생길 거고요. 3-1이니까 2 곱하기 3-2라서 1에다가 x에 3 집어넣었으니까 몫을 포함하는 항은 0돼서 없어지고 걷다가 플러스에 a만 남아요. 뭐 뒤에 플러스 0도 안 적어도 되겠지만 그러면 이게 f3이 위에서 조건식에서는 4라고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2a고 그게 4입니다. 그럼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면 되죠. 자, 2a가 2가 되는 걸 찾았으니까 그걸 다시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 여기 위에 만들어 놓은 이 식에다가 넣을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fx를 x-1 곱하기 x-의 2 곱하기 x-의 3에다가 q3의 x고 a는 2니까 2라고 적어줘도 되죠. 자, 얘를 분배시켜서 전개를 해버리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에다가 q3의 x고요. 걷다가 플러스 2배의 x-1 곱하기 x-2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은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면 fx라는 식을 x-1, x-2,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러한 2차식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전개를 해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과정에서 구한 거랑 똑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지나갈게요. 자, 나머지를 rx라고 하면 얘는 x제곱이니까 2 곱해서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니까 2 곱해서 마이너스의 6x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 2 곱해서 플러스의 4입니다. a, b, c 값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 보이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반드시 두 번째 과정이 이해될 만큼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